그럼 교수님, 이용자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 이용자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학교 현장에 있고 매년 신입생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인구 구조 자체가 정말 확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인구 것을 구조까지. 매년 입시를 통해서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대학에도 그렇죠.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고 비대면 소비 문화에 익숙한 일명 MZ세대들이 급부상하기도 하고요. 네.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이런 오프라인 소비에 굉장히 익숙했었던 50대 이상 중장년층들도 이런 언택트 트렌드에 동참을 하기도 하죠. 그쵸. 세대 자체가 이렇게 괜히 달라지는데 사실 제 세대가 그러한 세대를 창조했었던 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저희가 X세대거든요. 그 당시 삐삐와 워크맨을 가지고 있는 찰랑했죠. 네, 출생 시기가 65년도에서 80년생 사이를 그 당시 X세대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네, 이 X세대가 80년대 이후에 Y세대로 가면서 PC나 스마트폰을 가진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둘 다 경험하는 세대들 그리고 이게 Z세대로 가면서 이런 세대들을 좀 포함을 해서 MZ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MZ세대가 현재 트렌드일 것 같지만 실제 요즘에 중요하게 급부상하는 세대들은 알파세대입니다. 알파세대는 2010년에서 2024년까지 출생한 친구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친구들이 보통 80년대생 밀레니엄 부모에게 태어난 세대들이라는 거죠. 코딩,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상에서는 너무나 이제 유명한 콘텐츠들만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틱톡을 주요 SNS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생활을 하지만 그렇죠. 오히려 디지털 격차가 매우 큰 세대 중 하나가 알파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들을 모두 다 아우러야 되는 도서관 또 서비스의 고민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어떤 특징들을 본다면 우선은 소유보다는 네. 경험을 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비용을 갖고 최대한의 만족을 포함을 하기도 좀 되게 하고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취향이나 가치관에 대한 주관이 매우 뚜렷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들 공유하고 즐기는 것들 좋아합니다. 뭐 달고나 커피 같은 거 해보셨나요? 그리고 랜선으로도 사회적인 운동에 많이 참여하기도 하죠. 네.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주도했었죠. 네,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대들을 도서관이라는 다소 정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끌어안고 네. 또 서비스하는 사서들은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주입식 교육의 한계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 문헌정보학 과목이라는 게 익사이팅한 실습들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는 게임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한다든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하는 어떤 보상, 경쟁, 재미적인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반복적으로 좀 사용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정말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용자들의 변화만큼이나 사실 어려운 고충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고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다 같이 듣기도 하는데요.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저희 학생들이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 불만들, 그 다음에 운영자 입장에서의 그 요즘 세대들의 어려움들, 불만들, 우리 보통 ROI라고 하잖아요. 투자 대비 효과,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것들, 저희 프로젝트 할 때도 맨먼스 꼭 얘기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투입하는 인력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효과를 이만큼 내준다는데 그 외 나의 어떠한 것과 관련해서는 터치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런 논쟁이 불러올 때마다 제가 기성세대라고 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도 졸업해서 보면 정말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들을 하잖아요. 양질의 일이 조금 찾기가 힘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 더 나은 처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충들은 저같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도 맞고 또 이 말도 맞다라고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제가 사서 출신이고
저도 그 현실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라이프러리 이 채널을 촬영하는 거에 선뜻 동의를 한 것도 제가 그때 박희연 이사님한테 그런 질문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하시나요? 네네. 정말 당장에 투입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 안 되는 네, 것들이 물어보셨었죠. 바로 이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클립에서 이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사서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재교육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점들이 동의를 많이 할 수 있었고요. 네.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사서들과 또 이용자들과 모두를 좀 고려를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 채널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용자의 많은 알파 세대까지 아무리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네네. 꼭 우리가 정말 경영학적인 ROI만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돈 안 되는 노력 정도 네,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지금에 있는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베네핏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이 모여서 이제 운영하는 회사로 이제 약간 방향이 가고 있는 만큼 저희도 약간 그런 말씀하신 책무를 좀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러리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발걸음이 결국에는 사서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또 이런 식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것도 발맞춰야 한다고 말도 해주고 저희가 어쨌든 프로젝트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를 결속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분들한테 계속 말하면서 그런 이어주는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헌정보학 학생들에게 사서로서의 나아가기 위해서 약간 마중물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한마디 할 때마다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런 콘텐츠를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중요한 질문들과 그에 따른 방안들을 제시를 많이 해주셨어요. 3부는 이용자의 변화와 함께 이 변화들에 대비할 사서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4부에서는 미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